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해요. 어떤 단원으로 넘어갈 거냐면은 페이지는 100페이지고요.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새로운 단원이라서 이렇게 PPT도 좀 바꿔봤어요. 인덱스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고.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뭘 배울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관성의 법칙이랑 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운동량과 충격량 요거 배울 거, 그 다음에 충돌과 안전장치 이렇게 배울 건데요. 일단 관성과 관성의 법칙에서는 뭐까지도 배울 거냐면은 뉴턴의 1, 2, 3법칙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 요거 개념 정의까지 오늘 하는 게 목표예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거 배워볼 거고요. 오늘은 여기 2번에 한 중간 정도까지 하고 끝내볼까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 오늘은 좀 즐겁게 개념이 있구나 라는 식으로 배워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배울 거 뭐 배울까? 다음 시간에 배울 거. 그러면 실제로 운동량이랑 충격량을 활용해서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현상들을 해석해보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뭐부터 배울까? 관성과 관성의 법칙부터 배우고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넘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볼까요?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입식 K교육을 받아왔고 Y책을 많이 읽어온 우리는 이 정도는 알고 있지. 관성의 법칙이 뭐냐라고 하면 뭐예요? 자, 몸으로 표현해볼까? 이렇게 있는 친구. 자, 정지해 있는 친구는 계속 뭐 하려고 그러고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요. 움직이는 친구는 계속 뭐 하려고 그래요? 움직이려고 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잖아. 그래서 우리 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실제로 그렇게 써있는지 한번 볼게요. 관성의 법칙이란 뭐냐?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이라고 써있네요. 관성 법칙. 관성 법칙은요. 물체에 작용한 알짜힘이 0이면 여기 써있네요. 너희가 한 말.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뭐 하려고 하고 정지해 있고 문자로 한번 표현해볼까? 자, 관성의 법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른쪽에다 써볼까? 관성 법칙. 관성의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관성 법칙이라고 써도 되고요. 자,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한다. 뭐 한다고? 처음 속도가 이 제로 붙어 있으면 처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처음 속도가 0인 친구는요. 나중에도 속도가 몇이 된다고? 0. 그치. 멈춰있는 친구는 계속 멈춰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친구. 처음에 만약에 5m/s로 가던 친구는 나중에도 계속 5m/s로 움직인다. 이런 게 그냥 관성 법칙인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조건에 대해서 말을 안 했거든? 이 조건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자고. 관성 법칙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지해 있는 애가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애가 계속 등속으로 움직이려면요. 뭐가 0이어야 해?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0이다. 요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근데 너네가 맨날 누락을 해요. 자,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정지해 있는 친구는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친구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체에 작용하는 뭐가 없을 때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정지해 있는 친구는 움직이지. 그러니까 관성 법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는 상황이어야 돼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는 상황에서 생긴다. 자, 관성 법칙 조건 꼭 알고 넘어가자. 조건. 물체에 작용한 힘이 몇일 때? 0일 때. 선생님, 물체에 작용한 힘이 아니라 여기는 알짜 힘이라고 써 있는데요. 맞아요. 사실은 힘이 0인 게 아니고 엄밀하게는 알짜 힘이 0인 게 맞아요. 어떻게 운 좋게 멈춰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속 멈춰있을 거야. 자, 잘 봐요. 내가 이쪽으로 10N으로 잡아당겼어. 근데
반대쪽으로 이쪽에서도 10N으로 잡아당기면은 이 물체 입장에서는 어떻고 있니?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잖아. 요런 상태를 우리는 알짜 힘이 0이다 라고 말을 해요. 다시 힘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10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 반대쪽 방향으로 똑같이 10으로 작용한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몇이 된다고요? 0이 된다. 알짜 힘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합력이라고 표현해요. 합력이 0이면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것처럼 물체가 느낄 수 있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조건이 뭐예요? 힘이 없을 때 라고 써도 되고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맞게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힘이 아니라 뭐가 0일 때? 알짜 힘이 0일 때 라고 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문자도 조금 바꿀게. 그냥 힘이 0이 아니라요. 시그마 F가 0이다. 합력. 나중에 대학 수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모든 힘을 다 더한 게 이거 다 더했다는 뜻이야. 모든 힘을 다 더한 게 0일 때 이게 조건이에요. 처음 속력이 0인 친구는 나중에도 0. 처음 속력이 만약에 뭐 10이면은 나중에도 10 이렇게 된다. 뭐 어렵지 않죠? 이게 관성 법칙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를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 불러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뉴턴의 제1법칙이요. 정지해 있는 친구는요. 웬만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얘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요. 움직이고 있는 친구는 웬만하면은 계속 움직이려고 한대요. 요게 관성법칙이다. 어렵지 않죠? 쉽지? 자, 그러면은 뉴턴의 제2법칙이랑 3법칙을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제2법칙은 뭐냐라고 하면은 물체에다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가 1법칙이라며. 관성법칙이라며. 그럼 2법칙은요?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다.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가 2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면 이 친구가 어떻게 움직여요? 뭐가 변해요? 모양이 바뀌거나 뭐가 변해요? 운동 상태가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은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말 다른 말로 가속도라고 하거든. 그래서 제 2법칙은요. 참고 CF 뉴턴 2법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힘이 있을 때 작용하는 요거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가속도의 법칙.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은 가속도가 생기는데 이 가속도는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요. 힘에는 비례한대. 요런 법칙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은 F는으로 표현하면 F는 ma. 요게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또 참고. 뉴턴의 제3법칙도 있어요. 뉴턴의 3법칙. 얘는 무슨 법칙이라고 부르는지 이미 내가 알려주긴 알려줬었는데 두 물체, 힘은 무조건 두 물체 사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들은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거야. 알았지? 힘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들은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고요. 내가 힘을 하나 가하면은 반드시 반대쪽에 같은 힘과 반대 방향의 크기를 가진 힘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은 두 물체 사이에서 두 힘이 쌍으로 작용하고요. 이 친구가 이 친구를 F로 밀면은 이 친구는 이 친구를 F로 잡아당긴다. 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요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 제3법칙이에요. 이거 언제 나왔어요? 질량이 라지 M이고요. 스몰 M인 물체가 있었는데 라지 M인 친구가 스몰 M인 친구를 F로 잡아당겼어요. 자, 그러면은 스몰 M인 친구도 라지 M인 친구를 F로 잡아당겼다며. 이때 힘의 크기는 어땠어?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로 같은지도 기억해요. G에 R제곱에 라지 M 스몰 M 요만큼으로 같았지.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어때요? 반대다. 요게 제 3법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1법칙, 2법칙, 3법칙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1법칙이 이제 그 교과서에서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하니까 요거를 더 자세히 알려줄 거고요. 너희는
정의만 알지 말고요. 예시를 위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시. 자, 그럼 예시를 쌤이 몸으로 보여줄 건데요. 하나씩 한번 봐보자고. 자, 첫 번째는요. 보일란가? 좀 내려볼게요. 비비비비비. 오케이. 자, 이 친구는 질량이 무거운 친구예요. 질량이 무거운 친구예요. 자, 관성의 법칙을 한번 볼게. 자, 질량이 가벼운 이 친구를 이렇게 두고요.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잡아당길 건데 만약에 내가 힘의 세기를 내가 이 속도를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잡아당기는데 느리게 움직이면요. 이 물체가 물론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게 맞긴 한데 그거는 조건이 뭐였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지. 근데 내가 얘를 느리게 잡아당기면요. 이 마찰을 통해서 힘을 내가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럼 얘가 정지해 있는 친구가 움직이게 돼요. 힘이 작용하는 상태가 된다고 내가 느리게 잡아당기면. 그래서 힘이 작용할 틈을 안 줘야 돼요. 알았죠? 자, 내가 느리게 잡아당기면은 힘을 가해서 얘를 잡아당긴다. 이 법칙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느리게 잡아당기면 이 법칙인 상황이 되는 거야. 힘이 작용할 틈을 주면 안 돼요. 알았죠? 마찰력 같은 걸 이용해갖고 힘이 작용할 틈을 주면 안 되고 그냥 한 번에 확 해서 마찰력이 작용할 틈을 안 줘야 돼요. 자,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을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뿅!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뭐 하려고 한다?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어렵지 않죠? 이거예요, 이거. 자, 뭐 다른 예시들 볼까? 다른 예시들? 거기 위에 더 있네. 뭐 이렇게 뭐가 있어? 여기 나와 있어. 여기. 자, 첫 번째 여기 두 번째인데 거의 똑같은 예시네요. 컵이 없나? 컵? 오케이. 자, 컵 위에다가 종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지우개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 얘를 이렇게 팡 치면은 종이만 날아간다 이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것도 빨리 움직여야겠죠, 그쵸? 종이만 한번 해볼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이구.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되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요게 우리는 관성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지. 자, 따라가지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또 해볼까요? 쌤이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이거 버스예요, 버스. 버스가 있고요. 버스가 아직 출발을 안 한 상태예요. 여기가 버스 앞이에요. 나 여기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 버스 아직 출발 안 했어. 버스 속력 몇? 0. 버스 출발 안 했으면 이거 위에를 그리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자, 버스가 있는데요. 버스 안에 원식이가 타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버스는 출발을 안 해서 속력이 0인 상태예요. 알았죠? 속력이 0인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은 갑자기 버스가 출발을 해버릴 거예요. 자, 다시 원식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이 친구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관성이 큰 상태야. 정지하려는 성질이 큰 상태예요. 자, 이 친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했어요. 정지해 있는 친구는 계속 뭐 하려 그래?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데 내 발이 앞으로 쑥 나가는 거야. 이 버스가 앞으로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은 어느 쪽으로 쏠려? 뒤쪽으로 우와 이렇게 쏠리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던 친구가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요. 승객이 뒤로 넘어진다. 이해돼?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게 되면은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이 발이 앞으로 쭉 움직이면서 내 몸이 뒤쪽으로 넘어지려고 한다. 이거 관성의 법칙이에요. 정지해 있는 친구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는 앞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따라와 지지. 자,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예시예요. 자, 요것들이 정지해 있는 친구들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예시예요. 뭐 다른 예시 더 있냐라고 하면은 더 있지. 뭐가 있을까? 이거. 엄청 많을 거예요. 예, 엄청 많아요. 뭐 있냐면요. 이불이 있는데요.
이불이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거든. 자, 먼지가 정지해 있는 먼지가 있어요. 정지해 있는 먼지가 있고 이불이 이렇게 위에 있는 상태야. 이불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팡팡팡 치거든. 어머니께서. 자, 그러면요, 아니면 이렇게 팡팡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흔들잖아. 그러면은 먼지들은 가만히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데 이불이 갑자기 혼자 밑으로 내려가요. 먼지들은 가만두고. 그럼 먼지들 정지해 있는 친구들 계속 정지해 있고, 이 상태에서 바람이 휙 불면은 먼지가 앞으로 샥 날아가고 이불은 깨끗해지는 거지. 위에 있는 먼지들, 정지해 있는 먼지들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이불이 갑자기 확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털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니? 이게 정지관성을 이용한 예시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또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 추가 예시. 이게 재밌어요. 자, 아까 쌤이 힘 가해가지고 저 끌었던 거 좀 생각해보세요. 여기 추가 있고요. 여기 실이 있어요. 위에 있는 거는 실 1이고 아래에 있는 건 실 2. 실 1과 실 2가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요거를 힘을 가해가지고 잡아당기려고 해요. 힘을 가해서 잡아당길 거예요. 자, 요거를 확 하고 잡아당길 거예요. 자, 이때 내가 천천히 힘을 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확 하고 한 번에 힘이 가할 틈을 안 줘서 팍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추는 질량이 매우 큰 상태. 자, 계속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었는데 질량이 크면요 관성이 커요. 관성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인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커요. 자, 똑같은 원시기가 있는데 이 원시기를 내가 F로 힘을 가하고 덩치 큰 공대현 쌤이 있는데 똑같이 F로 가하면은 원시기는 잘 안 움직이려고 하고, 아니지, 원시기는 팍팍 날아가고 공대현 쌤은 잘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안 움직일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더 크다라고 말할 거예요. 관성이 더 큰 조건보다 질량이 크다.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건데 정지 관성이 크다, 질량 관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튼간에 내가 이거를 살살살살 잡아당기면요, 어떤 실이 끊어지냐라고 하면은 어떤 실이 끊어질 것 같아? 살살 잡아당겼어. 힘을 다 가해요. 내가 실 1, 실 2에다가 힘을 가하는데 추의 힘까지 다 가해서 누가 끊어지냐면요, 살살 잡아당기면은 1번이 끊어져요. 여기가 천천히 잡아당기면 내 힘도 가해지고 추의 힘도 가해져서 위에 있는 게 톡 하고 끊어져요. 근데 내가 얘를 만약에 세게 확 잡아당기면요, 정지해 있는 이 추는 계속 뭐 하려 그래? 정지해 있으려고 하지. 그럼 누가 잡아당겨지겠어? 누가 끊어지겠어? 실 2가 끊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 1이 끊어지고 실 2가 끊어지는 요 예시도 관성의 법칙의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이 축 위에 있는 친구가 계속 정지해 있는 친구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기 때문이다. 됐죠? 자, 다음으로는 또 뭔 예시가 있을까라고 하면 그만할까?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너네가 이제부터 물리충이 됐다라고 느끼는 순간 화장실이에요. 뭔가 현상을 자꾸 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물리충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너희 이제부터 물리충이에요. 자, 대표적인 또 다른 예시예요. 추 다음 대표적인 추가 예시. 여기까지 보이나? 뭐냐면은 화장실에 갔는데요.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저렇게 매달려 있어요. 자,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내가 저거를 술술술술 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천천히 잡아 끌어 아니면 살살 잡아 끌어? 천천히 잡아 끌면요, 얘가 술술술술술 풀려요. 그 이유는 당연히 알겠지. 힘이 가해지게끔 천천히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힘이 가해질 틈을 안 줘요. 어떻게 할 거냐면 힘을 빡 하고 줘서 빡 하고 순간적으로 잡아 당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위쪽이 풀리느냐 아니면 아래쪽이 풀리느냐 아니면 둘둘둘 풀리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곳이에요? 작은 곳이에요? 질량이 큰 곳이죠. 질량이 큰 곳이지. 자, 멈춰져 있는 친구는 계속 뭐 하려고 그럴까요? 계속 멈춰져 있으려고 하지. 내가 지금 주변에 휴지가 있나 없나 찾아보는데 안 보이네요. 멈춰져 있는 친구는 계속 멈춰져 있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확 하고 잡아 끌면은 멈춰있는 친구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촥 잡아당기면 여기가 똑 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휴지 끊을 때 요러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팍 했는데 빠바바바바바 돌아간다라고 하는 저 친구는 실패했구나. 관성의 법칙을 만드는데 실패했구나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쌤이 지금 예시든 첫 번째 요거 잡아갖고 확 잡아 당긴 거. 그 다음에 동전 위에 넣고 톡 잡아 당긴 거.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 확 출발한 거. 그리고 요 이불 턴 거. 그리고 여기서 추 있는데 실 확 잡아 당긴 거. 이거 두루마리 휴지 술술술 잡아 당기지 않고 확 잡아 당길 때 요 예시들은 싹 다 무슨 예시였냐면요. 정지해 있는 친구가 계속 뭐 하려는 예시였어? 정지해 있는 이런 관성의 법칙의 예시였어요. 다시 움직이던 친구야, 정지하던 친구야? 정지해 있던 친구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의 법칙을 다 얘기해 줬어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으로는요. 움직이는 친구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예시를 보여줄 건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아까와 똑같이 여기 타고 있는 원시기가 있어요. 타고 있는 원시기가 있는데 이미 저 버스는 한참 앞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원시기는 그럼 움직이고 있는 상태야? 멈춰 있는 상태야? 버스하고 같이 가고 있는 상태죠. 같이 가고 있지. 그치? 얘 가고 있어요. 버스가 만약에 100m/s로 간다라고 하면 바깥에 있는 콩쌤이 보면은 원시기는 100m/s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실제로 가고 있어? 안 가고 있어? 가고 있다고. 자,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버스 기사가 갑자기 급정거를 삑 했어. 자, 원시기는요 이미 가고 있는 상태에서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 상태였거든. 근데 갑자기 내 발이 멈추더라도 내 몸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간다고. 요게 우리는 움직이던 친구가 계속 움직이려 한다. 요런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움직이는 친구가 계속 움직이는 그런 관성의 법칙의 예시가 된다. 이걸 운동관성이라고 부를게요. 아까 친구는 정지관성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예시가 뭐가 있을까? 막 달리는데요. 달리고 있는데 돌뿌리에 다리가 딱 걸렸어. 이 내 거대한 몸뚱이는 앞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발이 멈췄어. 그렇더라도 내 몸은 계속 어떻게 되려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지. 됐죠? 그래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이것도 움직이던 친구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의 예시다. 알았죠? 이거 말고 실생활에 예시 뭐 더 없나요? 더 있어요. 뭐 있냐면요. 사실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망치가 이렇게 있고요. 이 망치에 자루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 망치에 자루가. 뭔지 알겠어? 이 망치 자루가 이렇게 있고요. 나무 자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거대한 퉁퉁한 망치가 있어요. 돌멩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좀 헐거워졌어. 꽉 안 껴지고 헐거운 상태야. 여기 덜렁덜렁해. 덜렁덜렁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 위에 부분을 딱 잡고서 팡 치거든? 그러면요. 얘가 숭 밑으로 내려와요. 그 이유 알려줄게. 자, 얘를 위로 들었다가 헐거운 상태로 들었다가 여기를 확 잡아 당기면요. 움직이고 있지. 자, 이 친구 질량 큰 친구야? 작은 친구야? 질량 큰 친구예요. 망치의 윗부분. 망치의 윗부분 질량 큰 친구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에 있는 친구가 정지했다라고 해서 위에 있는 게 안 움직이겠어? 움직이던 친구는 계속 움직이면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가 쿵 치면은 얘네가 꿍 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꿍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콩 하고 예쁘게 박히게 된다. 됐죠? 그래서 망치자루가 헐거울 때 쾅쾅쾅 치는 건요. 움직이던 친구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면서 꾹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망치자루 치는 거 요거
운동 관성의 예시다. 자, 다시. 쌤이 움직이려고 하는 친구가 계속 움직이고 정지해 있는 친구가 계속 정지하는 요 예시를 나눠 갖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싹 다 뭐의 예시다? 관성의 법칙의 예시다 라고 일단 말할 수 있어요. 있는 거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의 예시다라고 싹 다 말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런데 어떤 문제집이나 이런 거에 봤을 때 굳이 운동관성과 정지관성을 구분하는 문제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관성의 법칙이야 라고 그냥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얘는 구분을 해서 다르다라고 설명하는구나. 아니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관성의 법칙으로 묶었구나. 요렇게. 그래서 일단 쌤은 모든 걸 다 알려줬으니까 너희가 문제집 접근할 때는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접근을 해봐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제시한 예시가 관성의 법칙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관성의 법칙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이 두 개 다 관성의 법칙이 예시가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요거 정지관성의 예시가 예시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운동관성을 찾으면 안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예시 몇 개 들어볼까? 자, 움직이려는 친구가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내가 지금 예시 들은 거 맞는지 OX 맞추는 거야. 자, 예시 첫 번째 막 급조해서 막 만들고 있어요. 관성의 법칙의 예시가 아닌 것은 첫 번째 뭐냐라고 하면은 움직이던 친구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친구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관성의 법칙을 설명하는 말이 맞나요? 맞아요. 자, 한 물체가 밀었을 때 다른 물체는 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 이거는 뭐의 예시야? 뉴턴 3법칙을 설명하는 말이죠. 자, 힘을 가했을 때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건 뭐를 설명하는 거야? 뉴턴 제2법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른 얘기도 해볼까 한번? 그러면은 예시로 한번 이번엔 가볼게요. 원시기가 가만히 있는데 방구를 껴서 앞으로 나아간다. 로켓가 이래요. 로켓가 뒤로 연료를 분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자, 방구를 끼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거 무슨 법칙이게? 관성의 법칙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요 작용반작용이야. 작용하면 사람이 저쪽으로 밀면 얘가 이쪽 그 가스가 얘를 이쪽으로 민다. 이렇게 돼서 이거는 작용반작용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 잘 헷갈려요. 작용반작용이랑 늘 헷갈려. 또 해볼게. 사람이 발로 땅바닥을 밀었더니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거 관성의 법칙 맞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요 3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작용반작용의 법칙이야. 사람이 땅바닥을 밀면 땅바닥이 사람을 앞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이런 거 출제하면 생각보다 헷갈려 해가지고 틀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예시들을 많이 들어줬으니까 이런 것들이랑 헷갈리지 말고 좀 잘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운동량이랑 충격량에 대해서 가기 전에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관성을 설명 안 한 것 같아. 관성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잠깐 얘기해줬죠.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알았죠? 관성은 정지해 있는 친구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 움직이는 친구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 요게 관성이다. 이 관성이 크려면 조건 하나밖에 없어. 뭐다? 질량이 크면 된다. 그럼 다시 질문. 원식이하고 콩쌤하고 누가 관성이 더 커요? 콩쌤이요. 왜? 질량이 더 크니까. 끝. 자, 그럼 이제 운동량 개념에 대해서 나와 보려고 해요. 자, 운동량. 자, 뉴턴 1법칙, 2법칙, 3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잘 좀 정리해 놓으세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 중에 오늘 운동량 배워볼게요. 자, 운동량은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양이다. 자,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양이다.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적인 양이 운동량인데 옛날에는 이게
너무 직관적으로 이게 운동 에너지 같아가지고 이걸 운동 에너지라고 옛날에는 착각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운동 에너지가 따로 있고 운동량이 따로 있다라고 하지만 운동량이란 개념도 중요해요. 운동 효과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물리적인 양이에요. 자, 내가 움직일 건데 그쪽으로 갈 거예요. 내가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천천히 다가와. 질량 작은 친구가 천천히 다가오면요 별로 안 무섭지. 운동 효과가 크다고 느껴지지 않지. 그런데 질량이 커다란 콩쌤이 있어요. 이게 콩쌤이야. 콩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자, 콩쌤이에요. 콩이에요. 콩쌤이 있는데 콩쌤이 봐봐 이렇게 왔어. 자, 그러면은 무섭잖아. 이게 운동 효과가 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운동량 너희가 느끼기에 운동 효과가 크다라고 느껴지려면요 어떻게 하면 운동 효과가 크다라고 느껴지냐면요 질량이 어떨 때, 클 때, 똑같은 속도로 가더라도 조그만 원시기가 다가가는 거랑 거대한 콩쌤이 다가가는 거랑은 어떻다고? 다르다고요. 질량이 크면요 더 크게 느껴져. 그래서 이 운동량은요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질량이 어떻다? 비례한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량은 크다라고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느꼈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땠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운동 효과가 크게 느꼈잖아. 그래서 속도가 크면 클수록 운동량은 크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는 값이다. 운동량은요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는 값인데요. 이걸 는으로 표현하고 곱하기 1 표시할 거야.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자고. 됐죠? 요거를 기호로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기호로 표시하기. 기호. 운동량의 기호는요 P라고 쓸 거예요. P. 운동량은 뭐라고 쓴다고? P라고 쓸 거예요. 원래는 I를 쓰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P라고 쓸게요. P라고 쓰고 질량은요 매스지. 그럼 뭐야 질량은? M. 자, 속도는 뭐라고 보통 써? velocity V 쓰죠. 그래서 기호로 표시를 하면은 운동량의 식은 P는 mv다. 이거는 공식이니까 외워줘야 돼요. 알았죠? 운동량 P는 뭐다? m 곱하기 v다.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안 어렵지? 단위도 한번 써볼까요? 단위. 단위는 보통 꺽쇠 표시를 해요. 자, 요거 M의 기본 단위를 쓰면 돼요. 기본 단위.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 쓰기로 했어. 그래서 앞에 킬로그램 이렇게 쓰면 되고요. V 미터 퍼 세크지. 그럼 요거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요게 단위, 요게 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요거 말고 뒤에 다른 단위 나올 건데 일단 요거 알아두세요. 오케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요런 거는 사실 주관식으로 좀 내주고 해야 너네가 많이 좀 기호에서 틀리고 그러는데 고민이에요. 실제로 주관식 낼지 안 낼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좀 그냥 알아두세요. 일단은 자 그래요. 자, 운동량이란 물체의 운동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크고 속도가 크면 클수록 크다. 이렇게 됐고요. 자, 운동량의 크기 방금 한 말이고요. 자, 운동량의 방향은 방향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질량은 방향을 갖지 않잖아. 속도의 방향이 곧 운동량의 방향이다. 화살표는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가면은 운동량의 방향은 앞쪽 방향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뒤쪽 방향이면 속도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운동량의 방향도 뒷방향이 되겠지. 됐어요? 뭐 일단 넘어가요. 자, 그럼 운동량의 크기를 직접 한번 구해볼 건데 101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직접 구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여기 귀요미 미키라는 차를 타고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미키의 그 질량은 1톤이에요. 1000kg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몇으로 가고 있냐면 10m/s로 가고 있대. 자, 다시 질문.
1000kg짜리가 10m/s로 가고 있다. 자, 그럼 운동량의 크기는 몇이에요? 안 어렵죠? P는 mv니까 얘하고 그냥 곱하면 돼요. 얼마요? 1, 2, 3, 4. 만. 단위는요? kg, m/s. 안 어렵지? 자, 계속 가요. 자, 여기 있는 친구 똑같은 건데? 똑같네요. 아래에 있는 친구 이번에는요.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 1000으로 움직이는 10m/s로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미키가 아니고 용달차가 왔어요. 그래서 2000kg 짜리가 이렇게 움직이네요. 자, 그러면은 P는 얼마예요? 운동 효과 얼마예요? 라고 하면은 얼마예요? 곱하면 되지. 2, 하나, 둘, 셋, 넷, 2만이네요. 단위는 kg, m/s. 좋아요.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요 미키가 가는데요. 1000kg짜리 미키가 가는데요. 이 친구가 움직일 때 10으로 안 가고 20으로 간대요. 20m/s로 간대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의 운동량은 얼마냐? 운동 효과는 얼마냐? 라고 하면 P는 얼마예요? 곱하면 되지. 2, 하나, 둘, 셋, 넷. 2만 kg, m/s가 된다. 됐지? 자, 그러면요. 이 용달차가 2만으로 가는데 요 운동량 2만으로 가는데 이 미키가 같은 운동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속도가 얼마만큼 더 빨라야 된다고? 2배만큼 더 빠르면 똑같이 2만이 될 수 있겠네. 됐어요. 그래서 이거 운동량 구하는 식 한번 써봤어요. 뭐 어렵지 않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굿. P는 mv다. 외워주세요. 만약에 이거 쌤이 저기 실제 수업하고 있으면 저 구석진데다가 P는 mv 이렇게 써놨을 거야 분명히. 그 다음에 얘 단위는 kg, m/s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분명히. 외워놓으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끝낼게요. 충격량의 정의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충격량의 정의까지만 하고 끝낼게. 이거 보지마. 충격량의 정의만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자, 더 안 보이나? 자, 운동량을 갖는 어떤 친구가 있었어. 어떤 P라는 운동량을 갖는 친구가 있었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스몰 m의 질량을 갖고 있고 처음 속도가 mv0, v0가 붙어 있으면 항상 처음이야. m이라는 친구가 v0로 가고 있었던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 이 친구의 처음 운동량은 몇이었을까요? 맞춰봐요. 얼마예요? mv0. mv0죠. 처음에 mv0의 운동량을 가진 이런 친구가 있었어. 자, 그런데 이 친구의 운동량이 바뀌었다라고 해볼게. 자, 이 친구의 운동량이 바뀌었다. 자, 물리에서 질량이 바뀌는 일은 잘 없어요. 내 살점이 뜯어져 나가진 않아요. 뭐가 바뀌어? 속력이 바뀌어요. 속력이 갑자기 엄청 빨라졌대요. 라지 V로 바뀌었대요. 자, 그럼 이 친구 나중에 나중 운동량 몇으로 바뀌었게? 나중 운동량 뭐로 바뀌었게요? 나중 얼마로 바뀌었어요? M 라지 V 이렇게 바뀌었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운동량이 바뀌었거든. 지금 처음엔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대. 왜 바뀌었을까? 운동량이 바뀌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속력이 바뀌었잖아. 지금 속도가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야. 누군가 얘를 이렇게 밀어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운동량이 바뀌게 된 이유는 뭐냐? 힘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힘 때문이다. F 때문이다. 됐어요? 운동량이 바뀌는 이유는 뭐다? 힘 때문이다. 근데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가하는데 1초만 통 칠 수도 있고, 이 친구를 미는데 1초만 통 밀 수도 있고, 내가 2초 동안 힘을 가할 수도 있고요, 3초 동안 힘을 가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너네가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바뀔까? 센 힘을 가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힘을 가해야겠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넣어주느냐, 요거에 의해서
뭐가 바뀐다고? 운동량이 바뀐다고요. 알겠죠? 다시 처음 운동량 M0였어요. 나중 운동량 P 나중이 됐어요. M 라지 V가 됐어. 운동량이 바뀌는 이유는 뭐다? 힘 때문이다. 힘과 시간을 곱한 저것 때문이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힘이랑 시간 이걸 두 개 다 곱한 값 뭐라고 부른다고? 충격량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얘가 처음 운동량이고요. 얘가 나중 운동량인데 처음 운동량에서 나중 운동량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충격량을 더한 것만큼 나중 운동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는 쓸 수 있다고. 요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충격량 은으로 한번 바꿔볼까? 이거 한번 이게 다시 한번 는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처음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 한 것만큼 뭐가 된다고? 나중 운동량이 된다고요. 나중 운동량이. 자 그럼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충격량은 이라고 한번 써봐. 충격량은 뭐 빼기 뭐예요? 충격량은 이항시켜야죠. 얘 뒤로 넘겨야지. 그쵸? 목이 잡았어요. 자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넘겨. 그럼 뭐야? 처음 운동량이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충격량을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은 기호로 얘를 I라고 쓸게요. I. 충격량을 기호로 라지 I라고 쓸 거야. 그래서 아까 저기 운동량을 P라고 쓴 거야. 얘하고 안 헷갈리려고. 충격량 I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무슨 운동량이라고? P 나중 운동량이고요. 빼기 얘는 무슨 운동량이라고? P 처음 운동량이라고. 요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 번만 더 써볼게. 쌤 요거 나중 빼기 처음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나중 빼기 처음 가속도에서 나왔었지. 속도 변화량 나중 빼기 처음이라며. 변화량이라는 말이 붙으면 나중 빼기 처음이라며.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운동량의 뭐다? 변화량이다. 그래서 얘 변화량을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은 이렇게 델타 표시를 할 거예요. 델타 P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라고 써도 되고요. 혹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하나 끄집어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충격량 자체의 식이 있거든. 요거까지도 알아두세요. 충격량 자체의 식. 아까 뭐였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곱하기 뭐다? 힘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충격량 자체의 정의는 I는 F 곱하기 T다.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충격량을 운동량으로 얘기를 하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충격량이 크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힘이 크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크거나 이렇게. 그래서 두 개 다 충격량을 말하는 식이 돼요. 다시 충격량을 키우고 싶어. 내가 얘를 많이 변하게 하고 싶어. 그럼 힘을 어떻게 해야 돼? 힘을 키우거나 아니면 시간을 길게 하거나 그러면 충격량이 늘어나요. 알았죠? 자 다시 충격량을 넣으면은 운동량이 이렇게 변하거든. 그래서 충격량을 넣은 것만큼 운동량이 변하는데 식을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자 그럼 한번 두 개를 섞어 볼게요. 선생님 충격량이 뭐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쓸 거야? F 곱하기 뭐다? 힘 곱하기 접촉시간. 힘 곱하기 시간이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라고 해서 뭐 빼기 뭐? P 나중 거 빼기 P 처음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쌤 저 P라고 쓰기 싫어요. P는 MV잖아요. 그럼 얘를 MV
나중 거 빼기 MV 처음 거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다시 얘는 식 하나로 표시하고 싶어요. 문자 써서 나중 빼기 처음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델타 이게 변화량이란 뜻이지. 운동량의 변화량이요. 요렇게. 쌤 요거 저 MV를 이용해서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돼? 델타 MV. 요것들이 다 충격량을 의미하는 같은 표현들이에요. 알았지? 응.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부터 해가지고 다시 조금 더 공부할 거거든요. 알겠죠? 혹시 어려웠던 거 있나? 어려웠던 거? 어려웠던 거 있으면은 유튜브 댓글로 남기거나 아니면은 카톡으로 혹은 쌤들한테 질문하세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 안녕.